SK 주식이 50%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셨는데 회복을 위해서 이혼 청구 기각을 계속 구했습니다.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. 구독자님들 그동안 또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 일하다가 뉴스를 보니까 조금 재밌는 뉴스가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 재벌들의 이혼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? 최태원 그 SK그룹 회장님 있으시잖아요. 최태원 SK 회장님 둘째 딸 최민정 씨가 이혼소송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부에 엄마 편에서 탄원서를 냈다라는 이 뉴스가 떴더라고요. 최민정 씨가 이혼소송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는지 여부는 사건 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검색을 하면 사건 내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.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, 언제 기일이 잡혔는지. 물론 당연히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볼 수가 없고요. 다만 이 탄원서를 냈다 안 냈다 이런 정도는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. 누구라도 그 사건 번호를 안다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 기자님께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. 세기의 이혼, 우리나라에서는 세기의 이혼이라고 할 만큼 이 두 분 간의 그 이혼 사건이 조금 떠들썩했잖아요. 왜냐면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님께서 노소영 반장님과 오랜 혼인 생활을 하셨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또 외부에 또 사람 있으시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혼외자도 있으시고 이런 사정이 있으시잖아요. 아마 다들 아시죠? 제가 더 자세히 말 안 해도 아시죠? 그렇기 때문에 반장님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님하고 헤어져야 될 이유가 없다. 난 아직도 가정의 회복을 바란다. 라고 해서 1심에서는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혼 청구 기각을 계속 구했습니다. 최태원 회장님께서는 의지가 또 확고하시다랄까요? 어린 혼외자가 있는 새롭게 꾸미신 가정에서 다시 원래 원 가정으로는 돌아갈 마음이 없다라고 해서 사실 혼인이 회복될 조짐이 보이기 힘든 것이었잖아요. 그래서 노소영 씨 입장에서는 이 혼인에 대해서 기각을 구하다가 본인의 유책 사유가 없고 또 최태원 씨는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그러다가 소송이 계속 되고 있고 또 회복이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변호사들이 조언을 또 하거든요. 이제 혼인 회복이 어렵다 이런 상황이면 혼인이 이미 파탄이 난 상황이다라고 하고 혼인을 지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두 분 사이에 아마 성인인 자녀 3명도 아빠가 이미 저런 상태인데 혼인 유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, 엄마 그냥 이혼하세요 라고 했을 가능성도 사실 높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혼을 결심을 하고 노소영 관장님께서 1심의 그 후반부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나도 그렇게 이혼에 동의하겠다라고 이제 한 것이죠. 사실 이혼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만 해줘도 그래 재산분할이랑 위자료 줄 것 있으면 주지 이런 입장이 사실은 되긴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이혼 소장을 받은 입장 또는 이혼을 하기 싫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기분 나쁘거나 하기 싫은 것일 수 있어요. 어찌됐든 당사자가 마음이 변했다고 하니 그리고 혼인관계 유지하는 게 진짜 이제 와서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사실 이혼을 정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그랬는데 이제 1심 판결이 정말 조금 말도 안 되게 나왔죠. 그 노소영 씨 그 부친께서 아마 최태원 SK그룹 회장님의 그 사업 초반에 굉장히 이제 도움을 주셨음이 아마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 변호사님들께서 굉장히 입증을 많이 하셨겠죠. 그랬는데 그 재산 분할로 굉장히 큰 금액을 청구를 했는데 재산 분할로 오히려 현금 665억 원만 지급하라 라고 하면서 SK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특유재산이다 라고 이제 판결이 난 거죠. 어떻게 보면 그 SK 최 회장이 보유한 그 주식이 굉장히 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유재산이라고 판결이 났다라면 이거는 정말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거의 완패의 느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그 주식 가치가 어마어마하고 그 주식을 최초에 형성할 때 노소영의 부친께서 아마 큰 도움을 주셨음을 국민들도 조금 알고는 있잖아요.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? 그리고 혼인관계가 이 정도가 긴데 전체에 대해서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노 관장 입장에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아마 항소를 했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. 많은 분들이 내가 벌었으니까 특유재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. 물론 특유재산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특유재산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기여가 거의 없이 본인이 일구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인정이 되었다는 것인데요. 그 1심 재판부에서는 SK그룹의 최 회장이 보유한 이 주식은 최 회장의 기여로 이제 이룬 재산이지 이 SK그룹 주식에 대해서
노관장의 그런 기여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났다는 겁니다. 노관장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하다라고 보일 수 있겠죠. 그리고 그 위자료 관련해서 1억 원이 나왔잖아요. 어떻게 혼외자가 있고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바람이 나서 애까지 났는데 어떻게 위자료가 1억 밖에 안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사실은 위자료 1억은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혼 사건 중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1억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.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가사사건 재판부에 저도 막 건의하고 싶은데요. 이렇게 가정 30년간 일고 보니 가정이 파탄났으면 위자료 30억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.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상간녀 소송을 하거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도 2천만 원, 3천만 원 고작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뭐 1,500만 원, 2천만 원도 정말 많습니다. 그런데 최 회장의 경우에는 혼외자까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1억 원이나 나온 거예요. 혼외자가 없었으면 이 금액도 사실은 몇 천만 원 선으로 확 떨어졌을 수 있는 금액이죠. 그런데 사실은 노관장 입장에서는 이 위자료 뭐 어떻게 보면 또 재벌이시니까 위자료가 1억밖에 안 났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, 나의 이 상처와 뭐 분노와 이 1억 원은 굉장히 적은 돈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죠.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받는 그 수많은 이혼 사건에 비추어서는 위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다. 아마 이 재산 분할의 가액 같은 걸 고려해서 그리고 또 혼외자의 사정까지 고려해서 이 금액이 나왔지 않았나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래서 이제 1심 판결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이제 노관장님께서 항소를 하신 것이죠. 그 1심에서는 위자료 3억을 청구를 하셨어요. 사실 3억도 적죠. 3억이 뭐 노관장님께 뭐 그렇게 큰 돈이겠습니까? 그냥 명목적인 의미로 3억이라고 했겠죠. 변호사님께서도 3억이 절대 안 나오지만 일단 청구는 3억을 하자라고 하셨겠죠. 그리고 최 회장님이 보유한 SK 주식이 50%에 대해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유재산이라고 다 뺀다면 사실은 노관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죠. 그동안 혼인생활 유지하시고 또 최 회장님께서 또 감옥에 가시고 했을 때 조강지처로서 내조하게 하셨지 않습니까? 근데 두 부부 간의 그 속사정은 당사자들만 알겠죠. 어찌됐든 그런 속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노소영 관장님 입장에서는 또 자녀를 3씩이나 낳아서 또 이렇게 또 건사하게 잘 키우셨지 않습니까? 또 둘째 희정씨 같은 경우는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또 자원 입대까지 하고 뭐 베이징 경영학과 졸업하시고 굉장히 또 인재잖아요.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인드가 굉장히 대단하시잖아요. 최근에는 SK 하이닉스 팀장으로까지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 민정씨께서 노소영 관장님의 입장에서 탄원서를 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녀가 부부의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써서 항소심 판사님께 조금 더 어필하기 위해서 노소영 관장의 입장이 굉장히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어필하기 위해서 아마 쓰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뭐 탄원서 내는 거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사실 미성년 자녀라면 이렇게 탄원서 쓰는 거를 저희가 재판할 때 조금 막는 편입니다. 왜냐면 미성년인 경우는 어쨌든 뭐 판단이 이게 성숙되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판단하시는 거에 대해서 엄마나 아빠의 그런 의중대로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탄원서를 잘 믿지 않거나 또 재판부 입장에서 그런 거를 또 좋아하지 않아요. 자녀를 이용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요. 그런데 민정씨 같은 경우는 성년이죠. 성년이고 뭐 이미 사리 판단이 다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런 이혼을 가까이서 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판사님께서도 어느 정도 이것이 신빙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아마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제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은 재벌의 이혼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사람들의 이제 관심사죠. 뭐 이부진 회장님께서도 이혼하셨고 이재용 회장님께서도 이혼하셨고 많이 이혼을 하셨죠. 딱히 또 재혼은 안 하시더라고요. 이혼을 한번 해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얽히더라 이런 부분이 있죠. 그래서 혼인 자체는 또 신중해야 되고 또 이혼 자체는 또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. 대신에 이혼할 때를 고려해서 혼인할 때도 조금 더 복잡하지 않도록 혼인까지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고요. 또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